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척추는 한 사람의 역사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하루 점점 그게 쌓여가는 게 역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아이 때는 나자마자 뭐 정신없이 누워서 가만히 있잖아요. 누워서 접하는 그런 힘과 누워서 자는 척추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자라면서 힘이 생겨서 뒤집기를 하고, 뒤집기 하면서 또 조금씩 이제 좀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뭐 앉아 있다가 또 뭐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좀 간신히 쓰고, 그러면서 또 근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또 아장아장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점차 자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 또는 뭐 자세 또는 뭐 직업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척추가 좀 물론 올곧게 가져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점차 척추에 어떤 변형이 생겨가지고 어떤 통증이라든가 질병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돈과 명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사는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또 어떤 건강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큰 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항상 부르짖는 것이 척추를 바르게 하자, 골반을 내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요즘 최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0대 초반인데 보통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추 5개가 있고 흉추가 12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추가 이렇게 있고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면은 이 흉추 1, 2, 3번부터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골반도 좀 올라가고 당연히 요추도 조금 딱딱해지고, 이렇게 7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셨으니까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분이 호소하는 곳이 뭐냐면은, 여기가 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번 여기는 머리하고 눈이죠. 뭐 2번 3번은 여기 심장입니다. 심장. 3, 4, 5, 6, 7번 여기는 이제 뭐 폐, 기능,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이분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여기가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 부위가 통증 때문에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한 10년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뭐 10년 동안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뭐 할 건 다 해봤답니다. 뭐 전국에 뭐 병원도 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통증에 뭐 원인도 모르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참 이분이 젊었을 때 아버님이 쌀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쌀가기. 우리 그 지금은 뭐 20kg, 10kg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지푸라기, 그러니까 이 쌀가마가 있어. 쌀가마. 가만입니다. 80kg.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합니다. 뭐, 이 장사죠. 여기 뭐 80kg를 쑥 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치고, 날르고, 치고, 날르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이분의 뼈는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굉장히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뼈 자체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힘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쌀가마를 계속 오른쪽으로 쥐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더라고요. 요즘 여기 통증도 10년 됐지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어지럼증. 뭐 어지러워가지고 막 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지럼증.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어지러우면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흉추가 이렇게 틀어져서 왔으니까 이제 골반 내리고 요추 전만 만들고 여기를 반드시 했죠. 그러더니 10년 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통증이 없어지고 또 어지럼증도 뭐 거의 다 좋아져서 아주 뭐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재밌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딱딱했어요. 그리고 경직이 많이 됐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요. 얼굴 사진. 뭐 물론 이제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제 환자분하고 저하고만 보고 하는데, 사진 찍는 이유가 이 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얼굴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경직된 것이 굉장히 풀어져 가지고 정말 뭐 기분이 좋으니까 자주 웃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풀어지면서 막 경직되고 환한 인상이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웃음기가 있는 얼굴로 변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이 척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척추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 때부터 학원, 뭐 학교에서 보면은 오래 앉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앉아 있고, 또 뭐 공부하고, 또 뭐 막상 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보시면은 일반 사무 직원분들이 오히려 이런 척추 질환에 더 취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막 몸을 많이 쓰고, 뭐 또 뭐 운동선수들 같이 많이 몸을 움직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척추가 강해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이 골반이 올라가게 되면서 허리도 이렇게 일자 허리가 되면서 등이 이렇게 굽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쪽으로 나오는 forward head posture가 되죠. 자, 여기서 이 경추, 이 요즘에 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정말 깊은 병들 있잖아요. 경추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각종 암이라든가, 뭐 그다음 파킨슨스병, 뭐 치매, 그런 것들이 경추가 이런 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 그걸 왜냐하면은 뇌에서 이 척추를 서로 소통하는 그 가운데서 이 경추가 굉장히 굉장히 척수 다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경추가 문제가 있음, 이 경추가 정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병들에도 취약할 수 있다. 멀리 나갔지만 하여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추 1번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부 두통, 뭐 이마 통증이라든가 상부 두통이다, 뭐 이마라든가 앞머리 아픈 그런 것들, 백내장, 녹내장, 뭐 이렇게 좀 오늘은 좀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눈으로 가는 어떤 혈액들이 약해져서 이런 병들도 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편두통, 그 다음에 불면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편두통은 이 경추 2번이 상당히 좀 큽니다.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있다면, 잠깐만. 경추 1번이 이렇게 환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2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크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왼쪽으로 편두통이 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 경추 2번이 너무 튀어나오면은 불면증뼈가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조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번 경추 1번,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경추 3번, 4번,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뭐 귀, 뭐 이명 그런 증상도 3번, 4번 쪽이 7번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이 3번, 4번 쪽에서 귀가 이명이 온다든가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오른쪽 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왼쪽이 틀어져 있으면 왼쪽 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막힘, 비염 증상 있잖아요.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 틈이 이렇게 만져지면은 이렇게 틈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이런 귀라든가 코,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에도 이게 갑상선 질환도 이게 굉장히 딱딱하면서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 참 그 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교정을 하면은 코가 참 이렇게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물론 심한 경우에 뭐 병원 가서 검사하고 뭐 또 뭐 축농증이네 뭐 또 뭐 수술까지 가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이게 그런 수술 같은 그런 어떤 몸의 침수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 경추만 잘 교정하면은 이게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하기 전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근데 하고 나면은 그게 잘 낫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경추 여기가 안 좋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기관만 손을 대면은 해결 안 되는 경우 꽤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뭐 치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치아 나누 그 잇몸 질환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뭐 풍치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골지여다, 그러니까 뼈에 어떤 좀 나머지 뼈에 어떤 여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뼈가 약해지면 치아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골을 튼튼히 하면서 이런 경추 5번 이런 것들 한번 잘 뭐 유념해서 좀 평상시에 좀 교정을 하면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6번이죠? 6번. 이건 승모근 통증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근육이 몇 가지 있지만 보통 이제 승모근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승모근 통증은 경추 6번. 거기가 뭐 볼록 튀어나왔다든가 거기가 뭔가 뭐 딱딱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양쪽으로 굉장히 승모근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이건 뭐 두통, 뭐 급격한 두통 또는 뭐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7번이 튀어나오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7번 C7번은 또 흉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으니까 흉추하고 경추 7번을 잘 조절을 하면은 이런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예방할 수는 있겠죠.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특히 이거 뭐 옛날에 백병지장이라고 했잖아요. 백병 중에 가장 좀 안 좋은 뜻을 뇌출혈, 뇌경색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혈압 관리 잘 하시고 뭐 식단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척추도 잘 관리하시면은 이런 큰 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예방도 되고 또 자유롭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추가 됐고, 오늘은 상부 흉추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등이 이제 굽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뭐 눈도 막 침침하고, 뭐 시야도 뿌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더 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흉추 1번은 또 뭐냐? 여기 보면은 참 그래요. 여기도 아까 그 경추 7번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눈, 머리 이제 그렇죠. 눈하고 머리 쪽인데 흉추 이제
2번하고 3번까지 거의 이렇게 같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여기만 볼록 튀어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2번, 3번은 같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T2, 3번은 심장하고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게 부정맥. 특히 젊으신 분들 부정맥은 여기를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져요. 그다음에 협심증. 그다음에 참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뭐 통증이라든가 눈에 뭐 뭡니까 이게 눈물이 없어 약해지는 그 안구 건조증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뭐 머리니까 뭐 뒷목 통증 뭐 이렇게 뭐 목 아픈 거 있죠? 뒷목 통증 뭐 또 이런 게 좀 언어 장애도 여기서 옵니다. 언어 장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것도 있다. 실제로 이걸 교정하면은 언어가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1, 2, 3 뭐 거의 또 뭡니까 이거 목 디스크하고 관련이 많이 있겠죠. 목 디스크. 그렇죠. 목 디스크 걸린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추 이렇게 있고. 이 갈비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흉추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내부 내장 조직을 보호를 하면서도 튼튼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추는 이 갈비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는 거 그렇고 그런데 비해서 여기 이런 데는 좀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갈비뼈가 딱딱하게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잘 뭐 디스크 탈출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있다고도 하고 요즘에는 뭐 진단기기가 발전이 돼서 조그마한 뭐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한의사들도 참 엑스레이를 써야죠. 저희도 뭐 같이 치료하죠. 뭐 의사가 그걸 뭐 만들었습니까?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엑스레이 기기라든가 그런 같이 썼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좀 그게 좀 부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등 통증이 1, 2, 3, 4, 5번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1, 2, 3번 쪽으로 이 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세라투스라고 세라투스 머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대부분이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도 빡하고 하지만 대부분 여기 등이 아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등이 먼저 등이 상부 흉추죠. 자, 상부 흉추만 하겠습니다. T7번. 보통 이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그죠? 2, 3, 4, 5, 6, 7번 그죠? 여기까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뭐 목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쪽 흉추 1, 2, 3, 뭐 4번 정도까지 여기가 아파서 오는 사람 꽤 많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여기 등 뒤, 여기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세라투스 머슬이라고 해가지고 서레이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레이투스 머슬이 어떻게 보면 이 경추하고 이렇게 이게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 이렇게 뭐 흉추 12개 따라서 갈비뼈 쪽 12개 나오잖아요. 특히 이 부위가 굉장히 강한 갈비뼈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목하고 이런 근육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레이투스 머슬이 있는 곳이 이 부위죠. 이 부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등 뒤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여기 겹친 상태, 크로스한 상태에서 거기를 눌러보면은 이 갈비뼈 있는데 굉장히 아파요. 그 머슬이 서레이투스 머슬이에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여기가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여기를 잘 풀어주는, 그죠? 여기
뼈를 잘 교정을 하면은 목 디스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 디스크, 목에 영향이 있는, 목에 원인이 있는 것은 한 20%뿐이 안 돼요. 10%에서 20%. 나머지 8, 90%는 저희 다 80에서 90%는 다 흉추의 문제다. 참 중요합니다. 흉추의 문제. 이곳, 이 흉추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놓아두고 그냥 목만 어디 뭐 문제가 있다고 딱 수술해버리잖아요. 여기 그대로 원인은 그대로 놓고 여기만 수술해버리면 낫냐? 안 낫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거 치료 잘 됩니다. 이거 치료 정말 치료 잘 돼요. 목 디스크는 의외로 치료가 잘 돼요. 허리 디스크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유념을 하세요. 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등이 아플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8, 90%는 등부터 아픕니다. 등이 아프면서 목까지 같이 이제 치뻗대는 거죠. 치뻗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부위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 눈, 머리, 뒷목 통증, 심장, 부정맥 협심증, 뭐 가슴도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눈도 막 뻣뻣하고 치받쳐 오르고 그냥 정신 없잖아요. 아 이거 가면 병원 가면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딱 수술하자. 낫는 게 없습니다. 이걸 먼저 치료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 여기는 여기도 뭐 거의 심장하고 연결되는 곳이니까 이제 혈압의 문제죠. 혈압이 두 가지죠.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습니다. 적당량의 어떤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척도죠. 그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혈압이 높은 경우가 거의 뭐 많죠.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근데 저혈압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혈압인 분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고혈압, 저혈압이 같은 혈압의 문제다 이거죠.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잘못되는 경우가 뭐 혈압도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혈압의 문제는 여기 흉추 3번에서 5번 얘기니까 내가 저번에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우리 때는 뭐 160에 뭐 100, 뭐 5, 뭐 100 그 정도를 뭐 정상으로 봤는데 지금 120, 80 딱 놓고 때리죠. 근데 뭐 참 이 혈압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걸 뭐 내가 뭐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뭐 약을 쓰는 것보다는 약을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경우 뭐 140에 뭐 90 뭐 그런 경우 150에 뭐 95 이런 경우 여기를 잘 치료를 하면은 혈압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정도 30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걸로 조절 잘 해가지고 뭐 혈압약을 안 드시면은 뭐 좋겠죠. 뭐 혈압약 자체가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좀 뭐 나이가 들면서 뭐 혈관의 탄력성도 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높은 압력으로 각 장기에 이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혈압약을 뭐 딱 120, 80 딱 만들어 놓으면은 뿜어져 나오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또 오는 또 부작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뭐 참 그래요. 우리가 돈, 뭐 예를 들어 주식, 아파트값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하고 뭐 기가 막히게 잘 아시잖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뭐 주식이 뭐 코인이 어떤. 근데 정작 중요한 내 몸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그래요. 돈, 주식, 뭐 아파트값 좋다 이겁니다. 그걸 하시되 내 몸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한테 맡겨 가지고 물론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는 의심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농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있는 노 교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의학영어를 배웠어요. 의학영어. 가지고 의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될 사람. 저한테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한심한 놈들, 한심한 의사 놈들 그렇게 하여간 수업 시간에 그런 농담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그 유럽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한쪽 군은 혈압, 당뇨, 당뇨, 고지혈증도 했나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런 어떤 병들을 의사를 계속 면담해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 철저하게 혈압, 당뇨 이런 것도 수치를 계속 검사를 하면서 약을 쓰면서 관리를 받은 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관리 전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뭡니까 이제 그 방생은 아니고 뭐지 그냥 이런 관리를 받지 않고 방치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참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혈압, 당뇨 이런 것들 수치를 조절한 의사들 지시로 의사들 관리하에 한 지시를 수행한 이쪽 그룹이 더 빨리 죽더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책에 나온 말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중요하고 내 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정말 제발 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특히 약 같은 거 요즘에 컴퓨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약을 먹는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 정말 좀 듣고 좀 보고 또 나한테 필요 없는 약은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요즘 노인분들은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하신 노인 의학자도 그분도 자꾸 노인분들 약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면은 정신없게 약을 드시는 그렇게 약을 드시면은 과연 좋을까? 나 진짜 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변했어요. 약 지상주의인가? 이건 어쨌든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에서 8번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4번에서 또 7번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기관지 폐 쪽이죠. 여기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기침을 너무 오래 한다든지 숨이 가빠져요. 숨이 잘 안 쉬어지죠. 숨이 가쁜 사람 꽤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폐 기능이 저하됩니다. 폐 기능이 저하되는 게 4번에서 7번 정도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 8번은 여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많죠. 요즘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약 먹으면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고 재발률이 8, 90%가 될 겁니다. 왜? 아니, 척추가 잘못되어 있는데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약으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제소한제 그런 역할을 인해 가지고 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척추를 좀 교정을 하면은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여성분들 유방 쪽이죠. 유방. 근데 특히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 등 6번에서 8번이 굉장히 아픕니다. 살짝만 돼도 유방암이 진행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통증.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평상시에 교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 유방암 같은 것들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방암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6번에서 8번이 뭐 가운데 아닙니까? 이 가운데인데 여기가 안 좋은 분들이 장단지 통증이죠. 장단지. 무릎 아래로 아픈 거예요. 무릎 아래로. 무릎 위는 여기는 이제 허리 여거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 장단지 통증, 뭐 발목 통증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럼 무릎 아래가 마비가 된다. 뭐 그런 것들.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4번이 연관될 수도 있고 또 5번이 연관될 수 있어요. 이 발목 통증은요. 또는 흉추 1번, 2번, 3번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무릎 아래 쪽에 어떤 마비라든가 통증은 이런 상부 흉추를 봐야 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척추는 한 사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척추는 다 틀립니다. 그 사람 각자의 개성,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통증, 또 각자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어떤 또 슬픔, 뭐 여러 가지가 그 척추를 보면은 그 안에 약간 역사가 숨어 있고 또는 그 치료의 어떤 단서가 숨어 있고 또 치료하면은 그게 또 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물론 뭐 병원 가서 진단하고 뭐 혈액 검사하시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죠? 가끔은 뭐 어때요? 뭐 이 자체가 뭐 아주 뭐 힘들고 또 뭐 실수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척추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척추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